안녕하세요. 2019년도 전기산업기사 회로이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거. 그럼 회로이론 4과목에서 보시면요. 61번이 이러한 식일 때 라플라스 변환식은 어떻게 되냐.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래요. 그러면 t를 s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시간함수 ft 값을 줬는데요. 2의 마이너스 t승이랍니다. 그 다음 플러스 하기를 3의 t 제곱 플러스 하기를 3의 코사인 하기를 2t랍니다. 플러스 하기를 5래요. 그럼 요거를 일단은 딱 보는 순간에 요 t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된 겁니다. 그다음 5라는 것은 5ut와 같은 겁니다. ut가 곧 단위 계산함수 1이니까. 그러면 4개의 함수가 덧셈 돼 있어요. 그럼 덧셈이나 뺄셈 돼 있으면 각각 구해서 더하고 빼라. 그게 선형의 점입니다. 그래서 각각 합니다. 그럼 fs는 요거 먼저 해보는 거죠. 2의 마이너스 at 꼴이니까 지수 감세야. 그래서 밑줄 s 쓰고요. 부호 바꾸는 거니까 플러스 1분의 1 끝났고요. 플러스 요 3은 t와 관계없으니까 상수. 그다음 t의 2승은 n차 램프 함수니까 밑줄 s의 n 플러스 1이니까 2 플러스 1 n 팩토리아니까 2 팩토리아네. 끝났고 플러스 3은 상수고요. 코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하는 거니까 밑줄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2 제곱. 그다음 코사인 앞에 거 s 올라가시면 되고요. 플러스 5는 상수고요. ut는 단위 계단이니까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이네.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뭐.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밑줄 s분의 2에다 2 더하면 3승이고요. 2 팩토리는 2 곱하기 1인가 곱하면 6 될 거고요. 플러스 밑줄 s 제곱 플러스 하기를 4분의 3에다 s 곱하면 3s지 뭐. 플러스 2이 곱하면 s분의 5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각 라플라스 변환시켜서 다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62번 이제 보시면요. 그림의 회로에서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단 저항에 대한 단위는 ohm이래요. 그러면 지금 그림을 보면 전압원이 3개에 저항이 4개로 되어 있을 때 여기에 흐른 전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전압이니까 V1이라 하고요. 요 두 번째 전압이니까 V2라고 하고요. 요 세 번째 전압이니까 V3라고 해보지 뭐. 요 이제 첫 번째 저항이니까 R1. 요 두 번째 저항이니까 I2. 요 세 번째 저항이니까 I3야. 요 이제 네 번째 저항이니까 I4라고 해보죠 뭐. 그랬을 때 요 회로도를 그냥 직접 여기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쪼개야 돼요. 여기를 이제 CD로 개방을 합니다. 그럼 CD로 개방을 하게 되면 그림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가 A, CD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것이 2V, 4V, 그 다음에 6V. 그 다음에 여기가 1옴, 2옴, 3옴이야.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일단은 전압원 3개와 저항이 3개로 되어 있는 거를 전압원 하나와 저항 하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요 C, D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을 일단 한번 구해보지. VCD를. 그럼 요거 이제 뭐 이용하냐면 밀만의 정리라는 거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밀만의 정리에 대한 거는 공통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밑에가 합성, 어드미턴스로 합성, 전류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면 밑줄. 여기 1옴이니까 이거는 임피던스입니다. 저항이니까. 그러면 임피던스를 뒤집어놔야 어드미턴스야. 2옴이니까 임피던스야. 그 뒤집으면 어드미턴스야. 3옴이에요. 그럼 임피던스지. 그 뒤집으면 어드미턴스야. 그럼 다 더하면 합성 어드미턴스가 됩니다. 병렬에 대한 거. 그다음 이제 전류 찾아야 돼요. 그럼 플러스에서 전류 흘러나오겠지. I1. 여기도 플러스에서 전류 흘러나오겠죠. I2. 플러스에서 전류 흘러나오겠네. I3. 그럼 세 개의 전류의 방향이 같으니까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항으로 전압 나누면 전류니까 1분의 2. 그럼 I1 될 거고요. 저항 2로 전압 4V 나누면 I2 될 거고요. 3옴으로 6V 나누면 I3 되겠네. 근데 같은 방향이니까 다 더해 주시면 돼.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요. 11분의 36이 됩니다. 그거 하나 찾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 CD 사이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을 구하셔야 돼. ICD. 그럼 이제 이걸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개방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 그게 뭐냐면 태분 안의 등가 저항입니다. 그러면 전압원들이 있으면 다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 전류원이 있으면 개방을 시켜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개방 단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개방 단자에서. 그럼 전류가 흘러서 가다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높아지니까 병렬로 연계되는 거죠. 병렬에 대한 합성 저항 구하시면 돼요. 그럼 각 저항에 대한 어디미턴스를 구해서 뒤집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옴은 임피던스죠. 뒤집으면 어디미턴스야. 그 다음에 2옴은 임피던스, 뒤집으면 어디미턴스. 3옴은 임피던스, 뒤집으면 어디미턴스. 다 더하면 합성 어디미턴스. 역수 취하면 임피던스 값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이게 11분의 6옴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구했으니까 세 번째 합성 저항, 이제 등가 회로를 그리는 거지. 그럼 CD 사이에 걸리는 등가 전압 구했으니까 하나 그려 넣습니다. 등가 저항 구했으니까 하나 그려 넣어. 여기가 CD입니다. 요 개방 단자에다 저항 하나 연결한 거야. 그럼 등가 전압이 11분의 36V랍니다. 일단 등가 저항을 구한 게 11분의 6옴이래요. 그 다음에 연결된 저항이 2옴짜리야. 그때 여기에 흐른 전류 I 값을 찾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류 흘러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네. 여기가 저항이니까 옴이죠. 옴. 그럼 이제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렬에 대한 전류 찾아주시면 돼. 그럼 전류 I는 I분의 V예요. 그럼 V는 11분의 36이죠. 그 다음에 저항은 둘이 직렬로 되어 있네. 그럼 11분의 6하고요. 더하기 2옴이네.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약 얼마 정도 나오냐면 1.29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에 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쉽지는 않았었던 문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세 개짜리를 이렇게 등가위로 자기가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CD 사이의 전압, 공통 전압을 구하셔야 되고요. CD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꼭 그게 뭐다. 태분 안에 등가 저항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등가위로 작성해서 계산을 하셨어야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형파에 대한 파형률과 파고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파고율이나 파형률을 구해라 그러면 최대값, 그 다음에 실효값, 그 다음에 평균값. 세 개가 있어요. 교류에서는. 근데 최대, 필요, 평균을 구분해서 밑줄 긋습니다. 파고율, 그럼 높을 꽂자 생각해서 위에 거 선택하시면 돼서 파고율. 위에 거가 파고율이다. 그다음 밑에 거가 파형률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식으로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최, 실, 평 써놓고 파고율인가 고자, 높을 고자 생각해서 위에 게 파고율이다. 그럼 밑에 있는 게 이제 파형률이 된다. 그래서 평균을 시로 나눈 게 파형률, 시로로 최대값을 나눈 게 파고율이다라는 건데 이 구형파는 평균값이나 시로값이나 최대값이나 다 똑같습니다. 구형파는 이제 파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각파로. 높이가 일정하니까 이제 평균 시로 최대가 다 똑같아요. 그럼 평균 시로 똑같으니까 1이지 시로 최대도 똑같으니까 1이지. 그래서 둘 다 1, 1이 된다라는 거죠. 1, 1로 돼 있는 거 3번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 단자의 전압이 50에 0V래요. 그때 AB 단자에서 본 능동 회로망의 임피던스가 이러한 식이고 AB 단자에 대한 임피던스가 Z-가 이러한 식이라면 이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냐? 전류값을 물어봤어요. 이 전류를 구해라라고 했는데 이 문제상에서 뭐냐면 이게 뭐냐면 AB 개방단에 걸리는 거니까 태분 안에 등가 전압을 준 거고요.
A, B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니까 이게 뭐냐면 태분한의 등가 임피던스 ZT 준 거고요. 개방단에 연결된 저 임피던스를 준 겁니다. 그러면 태분한의 등가 임피던스하고 태분한의 등가 전압을 아니까 태분한의 등가 회로를 그려주시는 거야.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태분한의 등가 전압 구하고요. 태분한의 등가 임피던스 구하고요. 그 개방단의 부하 임피던스 연결한 거지. 그럼 VT가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가 ZT가 될 거고요. 여기가 Z 다시가 되겠네.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 흘러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류 I는 두 개가 직렬이니까 덧셈. 그 다음에 태분의 등가자 VT를 나눠주시면 돼. 그럼 VT라는 건 줬죠. 50에 각이 0도라고. 그 다음 이제 ZT와 Z-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ZT가 요거죠. 6 플러스 J8. 그 다음에 Z 다시 여기 주어졌네. 2 마이너스 J2라고.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기로 딱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복소수 기능이 있으니까 계산기에서 눌러보시면 4 마이너스 J에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 눌러서 이제 해보시면 되고서 3번이 답이야. 그래서 요 문제에서 포인트는 개방단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태분한의 등가 전압, 이거 개방단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니까 태분한의 등가 임피던스, 요 개방단에 연결된 부하 임피던스니까 등가로 그래서 그냥 연결만 하시면 그냥 직렬에 대한 전류 찾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65번 삼상평형 회로에서 성간 전압이 200V래요. 각상의 임피던스가 Z죠. 그랬을 때 Y결선 되어 있답니다. 그때 유효 전력 P를 구하래. 단위는 와트. 그럼 저거를 이제 주어진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삼상이고요. 그 다음에 결선이 Y결선 되어 있대요. 그때 성간전압 VL이 얼마로 줬냐? 200V 줬답니다. 그 다음에 부하 임피던스, 각상의 임피던스를 줬어. 얼마로 줬냐면 24 플러스 J의 7이랍니다. 요거 크기를 먼저 구해보면요.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24제곱, 허수 제곱이니까 7제곱. 계산해 보시면 25옴 나옵니다. 크기만 구하면.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요 실수부 값이 저항 R입니다. 이게 허수부 값이 리액턴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효 전력 P 구해라 하는 얘기지 뭐. 그럼 삼상에 대한 유효 전력 P는 공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상해 전압, 상해 전류로 계산하시면 3 VP, IP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다음 성간 전압 선절을 넣으면 루트 3의 VL I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은 실수니까 R에서 소비되는 전력에서 3 IP 제곱의 R입니다. 단위는 와트. 그럼 이걸로 풀든 이걸로 풀든 이걸로 풀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이 24옴이라는 거 줬잖아요. 그러면 저항 R은 아니까 상해 전류만 이따 하나 찾아오시면 되겠네서 상전류만 구해주시면 되지. 그럼 우리가 전류 I는 전압을 임피던스 나누면 돼. 근데 상해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상해 임피던스, 상해 전압을 놓으셔야 된다. 그 임피던스는 각상의 임피던스 줬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상전압은 성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왜? Y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럼 루트 3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지 뭐. 루트 3 쓰고요. 곱하기 임피던스 25래. 그 다음 성간 전압이 200이네. 그럼 이제 둘이 계산해 보시면 루트 3분의 25로 100 나누면 4정, 요거를 나누면 얼마 되나요? 4정도 되나요? 6. 요거 그냥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그냥. 그럼 요 값을 갖다 이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3 쓰고요. 가로 열고 IP라는 거 루트 3 곱하기 25분의 200. 그거 제곱. 그 다음 저항이 24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으로 눌러보시면 이게 얼마가 떨어지냐면 1536이 나온답니다. 이게.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3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저항을 줬으니까 요거 이용을 하는데 요 상해 전류를 구할 때 성간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된다. 왜? y 결선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돼서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요. 임피던스 ZS가 뭘로 주어져 있냐면 S분의 ES 플러스하기 3으로 표시되는 2단자 회로망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임피던스를 주면 분자를 무조건 1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한번 나눠보지 뭐. 앞에 거 한번 나누고 뒤에 거 한번 나눠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SS 날아가니까 2 플러스 S로 3 나눠야 되니까 S분의 3이죠. 뭐. 그 다음 니 거로 2는 그대로 쓰고요. 플러스 위아래를 3으로 나눈다. 그럼 1이죠. 이거 3으로 나누면 3분의 1 했습니다. 단위는 옴. 그럼 일단은 문제상에서 임피던스를 줬는데 덧셈이라는 얘기는 이게 직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값이냐면 저항 R을 준 거지. 그 다음에 요 S 앞에 있는 게 이게 뭐냐 C 값입니다. 그래서 R, C 직렬에 대한 임피던스 준 거예요. 그래서 R에 대한 임피던스 그 자체가 임피던스고요. C에 대한 임피던스 CS분의 1 꼴이니까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저항에 대한 임피던스는 R 그 자체가 임피던스여서 실수죠. L에 대한 임피던스 그러면 LS지. 그다음 C에 대한 임피던스 그러면 CS분의 1입니다. 그래서 S가 안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저항이고요. S분의 1이 붙어 있는 건 C입니다. 그래서 R, C 직렬이니까 각각의 임피던스 구해서 더해주면 합성 임피던스 구한 거라는 얘기에서 R이 2옴이고 C가 3분의 1이 직렬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서 1번이죠. 그래서 뭐 저 그림 가지고 이제 임피던스 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FS가 이러한 식일 때 역변환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한번 더 써보죠. FS 값을 줬는데 이렇게 줬답니다. 밑줄. 가로 열고 S 플러스 1, 가로 닫고 S 플러스 3, 분의 2. 이때 역변환을 해요. 그럼 분모가 이렇게 S를 T로 고쳐야 되는데 분모가 곱으로 돼 있으면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S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하기 S 플러스 3. 이렇게 덧셈으로 바꿔. 근데 분자에다 얼마를 놔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미지수 A, B를 놓습니다. 그 다음 이제 A, B 값을 이제 찾아주는 겁니다. A, B를 찾는 방법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다시 더해서 연립방정식 푸셔도 되고요. 그냥 한 번에 풀어보지 뭐. A 값을 구한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밑에 거 곱합니다. S 플러스 1을 곱해. 그 다음에 요 S에다 얼마를 집어넣냐면 이게 제로가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플러스 1인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온다. 그럼 여기가 FS잖아요. 그럼 여기 S 플러스 1을 더하면 이거 없어집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1이 나온다. 그 다음 B 값도 마찬가지.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밑에 거를 곱해. S 플러스 3을. 그 다음 이제 S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요 곱해진 게 제로가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플러스 3이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요게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요. 여기다 S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요 분모가 날아갑니다. 곱하면 없어지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럼 이제 FS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S 플러스 1분의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밑줄 S 플러스 3분의 1이네. 그럼 요거 이제 역변환 하시면 돼. 그럼 FT는 S 플러스 A분의 1 꼴이니까 2에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1T인데 1은 안 써도 되고요. S 플러스 A분의 1 꼴이니까 2에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3T. 둘이 뺄셈 됐으니까 빼주시면 돼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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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있는 거. 다음 몇 번에 있냐면 여기 1번에 있네요.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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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회로의 영상 임피던스 Z01과 Z02는 각각 얼마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Z01이래요. 그럼 1차 영상 임피던스 구해라. 4단자 정수로 표현하면 루트 A, B, C, D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영상 임피던스
루트 4단절 표현하면 A, B, C, D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이에요. 그러면 A, B, C, D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요 두 개짜리 회로도가 나오면 T형으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0옴이 있다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A, B, C, D를 구해보는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 4단자 저 A 값을 구하래. 그럼 1 플러스 밑줄 긋고요. 오른쪽 대각선입니다. 그럼 밑에가 5, 위에가 4. 그래서 5분의 9입니다. 그 다음에 D 값 구하래. 똑같은 방법. 1 플러스 밑줄. 왼쪽으로 대각선 그시면 돼. 그럼 밑에가 5, 위에가 0. 그럼 1입니다. 그 다음 B 값. 양쪽에 더하면 4입니다. 양쪽에 곱하면 제로니까 필요 없고요. C 값은 요 세로축에 있는 거 뒤집으시면 돼요. 5면 임피던스고 뒤집으면 어디미터스입니다. C는 어디미터스니까. 그럼 A, B, C, D 다 구했어. 그럼 이제 갖다 집어넣는 거지 뭐.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 보시면 루트 A 값이 얼마냐? 5분의 9래요. 그 다음에 B 값을 구해보니까 4. C 값이 얼마냐? 5분의 1. D 값은 1이죠. 5 날라고 4, 9, 36이니까 6의 제곱, 6옴이 되겠네. 여기다도 넣어보죠. 뭐 루트 밑줄. A라는 것이 얼마로 되냐? 5분의 9. 그 다음 C라는 것이 5분의 1. 그 다음에 B라는 것이 4. D라는 것은 1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시면 3분의 1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6과 3분의 10으로 돼 있는 거 2번 찍어주시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공식은 이제 암기한 상태에서 A, B, C, D를 T형으로 바꿔서 이제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69번에) 보시면요. 2원이 이렇게 돼. 6 루트 1이 아니고 여기 2입니다. 2. 6 루트 2 사인 오메가 t에 2to 이꼬로 4 루트 2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60도 있대. 2원 마이너스 2to의 실호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세요. 요거는 이제 뭐 계산기 가지고 그냥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원 마이너스 2to래요.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복소수 기능이 있으니까 요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입니다. 그럼 루트 2로 나누면 실호값이에요. 그래서 루트 2, 루트 2 날라가면 6이죠. 그다음 각은 몇 도짜리냐면 오메가 t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도입니다. 그다음 빼기. 이것도 사인 앞에 있는 거는 최대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누면 실호값이어서 4. 그다음 각은 몇 도냐면 마이너스 60도로 돼 있네. 그래서 이거 뭐 삼각함수 이용해서 손으로 정리하셔도 되는데 계산기 누를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계산기 빵 두들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2 루트 7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계산기 사용해서 이제 크기 구하시면 돼서 계산기 눌러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 이제 70번. 기본파의 60%인 상고조파와 그러니까 상고조파 전압이 기본파에 대해서 60%니까 0.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80%인 오고조파래. 오고조파에 대한 전압은 기본파의 80%니까 0.8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전압의 외형률이 얼마가 되느냐 하세요. 외형률은 기본 공식이 기본파 실호값에 대한 기본파의 실호값으로 전 고조파의 실호값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파에 대해서 고조파 성분이 합성이 되면 파형이 이그러집니다. 그래서 이그러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계산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는 거죠. 기본파에 대한 실호값 그랬으니까 V1 넣고요. 전 고조파에 대한 실호값이요. 고조파는 상고조파, 오고조파 줬으니까 상고조파에 대한 실호값 구하고요. 오고조파의 실호값을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고조파에 대한 실호값이에요. 그럼 갖다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V1은 그대로 쓰고요. 루트. 상고조파는 0.6으로 돼 있네서 0.6의 V1. 그거 제곱. 플러스. 그 다음 V5라는 건 0.8로 돼 있으니까 0.8의 V1. 그거 제곱.
그럼 V1의 제곱, V1의 제곱은 묶어서 바깥으로 나가면 V1하고 날라가요. 그러면 숫자만 남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뭐 0.6의 제곱 플러스 0.8의 제곱.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6대 8대 10이니까 그래서 1로 돼 있는 거 2번입니다. 그래서 요 외역률 공식 가지고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인덕턴스가 각각 5헬리와 3헬리래요. 첫 번째 거 L1이라 하고요. 두 번째 거를 L2라고 해보지 뭐. 두 코일이 모두 도트의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직렬로 연결돼요. 직렬이래요. 그럼 코일이 모두 도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다? 가동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트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찍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가동결합이다. 그러니까 인덕턴스 측정했더니 15헬리가 나왔대. 그러니까 합성 인덕턴스가 15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때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코일이 두 개가 직렬이래 이렇게. 그때 여기가 L1, 여기가 L2. 상호 인덕턴스가 M이죠. 그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대. 근데 이런 식으로. 그때 도트가 이렇게 같은 방향에 찍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결합이냐면 가동결합입니다. 그럼 가동결합에 대한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A2에 플러스 2M이죠. 그럼 우리가 L1은 합성 인덕턴스가 얼마로 줬냐면 15. L1이라는 것이 5. A2가 얼마로 줬냐면 3. 플러스 2.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죠. 그럼 미지수 하나에 방정식 하나니까 풀 수 있네 뭐. 여기 둘이 더하면 8이잖아요. 그럼 15가 나면 이게 7이 돼야 되니까 3.5면 되겠네 이게. 3.5에 2 곱하면 7이고 8 더하면 15가 되는 거니까 3.5로 돼 있는 거 1번이죠. 그 다음에 한 상에 대한 직렬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의 8옴이래요. 그럼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L이죠. 그러면 이제 R이 얼마로 준 거냐? 6 플러스 J의 XL이 8이래. 그럼 이제 크기만 구해주시면 6대 8대 10옴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결선되어 있다. 데이터 결선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성간전압 VL이 100V야. 대칭 3상 교류전압을 가하면 선전류가 되냐? 선전류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결선에 대한 선전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공식 쓰는 거죠. 데이터 결선에 대한 선전류는 상전류에 비해서 루트 3배만큼 큽니다. 그럼 루트 3은 그대로 쓰고요. 전류는 전압의 임피던스 나누면 되는데 상의 전류 구해야 되니까 상전압 임피던스 상의 임피던스 놓으시면 돼. 근데 문제는 루트 3은 그대로 쓰고요. 임피던스 줬고요. 데이터 결선일 때는 상이나 성간이나 전압이 똑같습니다. V에. 그럼 갖다 넣으면 되지 이제. 루트 3. 임피던스는 10이죠. 상전압이나 성간이랑 같으니까 100V 그냥 쓰시면 되네. 그래서 10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10루트 3으로 되어 있는 거 4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3번. R의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 값이 클수록 과도 현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R의 직렬이래요. R의 직렬된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입니다. 단위는 시간이니까 세크야. 그랬을 때 이 시정수 시간이 크면 과도 기간이 길어집니다. 만약에 시정수가 작다 그럼 과도 현상이 짧아진다 그렇게 되시면 돼서 이거는 과도 현상이 어떻게 크다라고 했으니까 과도 현상이 길어진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대칭 6상이래요. 6상 상수 n이 6개라는 얘기입니다. 환상 결선이래. 그럼 데이터 결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각 전원에 150A 전류 흘렀대. 권선에 흐르는 거는 이제 상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전류가 몇 암페어냐 하세요. 그럼 대칭 n상이었을 때 데이터 결선에 대한 선전류는 공식이 2에 사인에
n분의 파이분의 IP가 됩니다. 그래서 상전류의 2의 사인의 n분의 파이만큼 된다. 그럼 갖다 이제 숫자 넣는 거죠. 2 쓰고요. 사인 쓰고요. n이 몇 개를 줬냐면 6개. 파이는 180도. IP라는 것이 150.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해 보면 180을 6으로 나누면 30도에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2하고 2는 날아가니까 150A가 되겠네. 그래서 150A로 돼 있는 거 4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칭 n상에 대한 선전류는 데이터 결선일 때 상전류에 2의 사인의 n분의 파이나 그래서 상전류하고 상수 줬으니까 그거 갖다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이제 75번에 보시면 RLC 직렬 회로에서 RLC 값이 이러한 식이래요. 그때 이 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진동 조건, 그다음에 제동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R이 2의 루트 C분의 L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R이 큰 값으로 될 수도 있고요. R이 2의 루트 C분의 L하고 비교했을 때 작을 수도 있고요. R이 2의 루트 C분의 L보다 꼭 같을 때가 있겠네. 그럼 이제 R이 클 때를 뭐라 그러냐면 비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이 작을 때는 거꾸로 진동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니까 중간에 낀 거잖아요. 그래서 임계 진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제동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을 때는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거니까 임계 제동. 그다음 이건 진동이 되니까 이건 이제 진동이니까 이거는 이제 부족 제동. 비진동 상태일 때는 과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뭐만 요 R은 100이라고 줬으니까 2의 루트 C분의 L만 계산해 보시는 거지. 그럼 2의 루트 C분의 L입니다. 그럼 2 쓰고요. 루트. C 값이 얼마로 줬냐면 2.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A 값이 얼마로 줬냐면 5.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요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0승, 6승이니까 올라가면 플러스 6승 되면서 10의 3승, 1000입니다. 그럼 곱하면 5000이야. 2로 나눴으니까 2500. 그럼 50의 제곱이니까 50. 그래서 100이 되겠네. 그럼 이제 두 개를 구해보니까 R이 100옴이에요. 이것도 계산한 게 100옴이야. 그럼 서로 같잖아. 그럼 임계진동, 임계제동에다 찍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다. 그 다음 이제 76번. I 이꼬로 이러한 식일 때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 해서 주파수. 그럼 이게 사인 오메가 t꼴입니다. 순식값 줄 거니까 이 t 앞에 있는 게 각주파수 오메가 값이어서 각주파수 오메가가 2 파이 f인데 그걸 377로 준 거야. 그럼 f 값을 구하면 2파이 넘어가서 나눠주시면 되니까 2파이 분의 377이네. 그래서 60Hz가 됩니다. 그래서 60으로 되어 있는 거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77이면 60이고요. 여기가 만약 314로 나오면 50Hz가 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50 아니면 60을 주니까. 그 다음 이제 77번에 보시면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를 구하래요. 이 전달함수를 구하는데 소자를 이용한 전달함수를 구해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 소자가 나오면 직렬인지 병렬인지 봐야 돼. 그럼 전압을 가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잖아. 그러면 직렬이네. 전류 흘러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직렬로 연결되면 전달함수 GS는 입력 전압에 대한 라플라스로 출력 전압에 대한 라플라스를 나눠주시면 되는데 그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래요. 밑줄. 입력, 임피던스로 출력 임피던스 나눈 값하고 같더랍니다. 그럼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밑줄. 그 입력은 R하고 C가 있는데 R은 그 자체가 임피던스인데 C는 콘덴서잖아요. 그 임피던스로 바꾸면 CS분의 1입니다. 그럼 두 개가 직렬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덧셈 해주시면 돼서 R 플러스 CS분의 1이지. 출력 V2는 C에만 걸어놨으니까 C에 대한 임피던스 쓰시면 돼서 CS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앞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두 개가 직렬. 그래서 직렬에 대한 임피던스, 출력 V2는 왼쪽에서 바라보는 C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C에 대한 임피던스만 쓰시면 된다. C에다만 전압을 걸어놓은 거니까. 근데 보기에 보니까 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죠. 이제 분수인데 분수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 CS로 날립니다. 그러면 나눗셈이니까 곱해서 없애. 그럼 위에도 똑같은 거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뭐. 둘이 곱하면 1이 될 거고요. 둘이 곱하면 ICS가 될 거고요. 플러스 둘이 곱하면 CS 약분되니까 1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일 때는 입력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에서 나누면 된다. 근데 RS에 대한 임피던스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8번. 평형 3상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때 선전류가 20A래요. 그다음에 부하의 소비 전력 P가 4kW랍니다. 근데 등가 Y 회로에 대한 각 상에 대한 저항이 얼마냐 물어봤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3상에 대한 전력을 줬는데 저항 구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 공식 쓰면 되죠. 3상에 대한 전력 P는 맨 마지막에 3, IP 제곱의 R이야. 단위는 와트.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저항 R값 구하는 겁니다. 그럼 3 IP 제곱 곱셈이니까 건너가면 나눗셈 되겠네. 그럼 3 IP 제곱의 P죠. 근데 문제상에서 P는 줬어. 3은 정해졌어. 근데 상해 전류 준 게 아니고 선 전류 줬는데 Y 결선일 때는 상이나 선이나 전류는 똑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Y 결선일 때는 선 전류, 상 전류 같으니까 그냥 선 전류 제곱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Y 결선일 때는 선간 전압은 상 전압의 루트 3배. 그다음에 선에 흐른 전류는 상해 전류하고 같다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니까 그럼 갖다 이제 넣으면 되지 뭐. 3 곱하기 IL이 20 줬으니까 20의 제곱. 그다음 P라는 것이 4. kg니까 10의 3승.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땅 두들겨 보시면 얼마 떨어지냐면 3.35옴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3.3으로 돼 있는 거 1번이네요. 그 다음에 79번. FT 이꼬로 2의 AT승의 라플라스 변환을 하래요. 이거 뭐 기본 함수죠. 뭐. FS는 자연지수가 나오면 밑줄 쳐놓고요. 분모에다 S 쓰고 요 지수의 부를 바꾼다. 그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 분의 1이지. 그래서 뭐 기본 공식이니까 답 1번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번.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Y결선이래. Y결선에서 각 상의 저항이 8옴이고요. 6옴의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때 선간전압이 100루트 3. 그러니까 선간전압이니까 VL이겠죠. 공급되었다. 이때 선전류가 얼마냐. 또 선전류 구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3상 Y결선이래. 똑같이. 그 다음 임피던스는 R의 직렬이니까 R 플러스 J의 XL이죠. 근데 I 값을 얼마로 줬냐면 8 플러스 J의 XL이 6이래. 그럼 크기만 구하면 6대 8대 10이죠.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의 큰 10옴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간전압 VL이 100루트 3이랍니다. 그때 선전류 IL을 구하래. 그럼 이제 선전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Y결선의 선전류는 상전류하고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의 전류를 구하셔야 돼. 그럼 전압을 임피던스 나누면 되는데 상의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상전압 넣으셔야 돼. 임피던스는 뭐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 준 거죠. 그래서 요 권선에 대한 여기 부하 측이 이제 상이니까 상에 대한 임피던스를 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간전압 줬잖아. 그럼 Y결선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눠야죠. 그 다음에 Z. 그럼 내려가서 곱해지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밑줄. 루트 3의 Z의 VL. 그럼 숫자 넣는다 이제. 선간전압이 100 루트 3이고요. 루트 3이고요. 임피던스의 크기는 10옴이라고 찾았네.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루트 3 날라고 10으로 100 나눴으니까 10이네요. 그래서 10A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체크를 하시면 되면서 산업기사 회로 이론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